여기 관골이라든지 또는 법령, 팔자주름 직업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손님이 딱 들어왔을 때 팔자주름을 딱 보고 아, 저 사람 직장을 옮기겠구나, 아니면 지금 놀고 있겠구나, 지금 한참 일하고 있겠구나, 이런 거는 법령이나 또는 이제 관골 보고 알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그 관골이나 법령에 따라서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모함을 당해서 좌천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건강이 나빠져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35년차 관상 전문가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관상에서 우리가 상정, 중정, 하정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이 나는 여기를 발제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눈썹까지는 초년운, 그 다음에 눈썹부터 코끝까지는 중년운, 그 다음에 코끝부터 턱끝까지는 말년운, 이렇게 해서 초년, 중년, 말년운을 다 볼 수 있고요. 뭐 그 사람의 어떤 생로병사, 그 다음에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보는 게 관상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운명과 앞으로 살아갈 방향성, 갈 길 이런 것들을 다 보지만, 또 그런 것들에는 나의 어떤 마음가짐,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태도, 나의 성향,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과 만나지는 어떤 궁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심상을 갖고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타고난 관상만큼 마음을 또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잘 믹스를 시켜야 되겠죠. 그거는 예를 들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관상에서 이런 부분이 안 좋으니까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 솔루션을 받아서 했을 때는 좋은 쪽으로 바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책 몇 개 보고 어디서 유튜브 몇 개 보고 뭐 판단을 해가지고 본인이 아, 이렇게 하는 게 관상이 좋겠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죠. 근데 제가 봤던 손님 중에 한 분은 어디 성형외과를 갔는데 그 성형외과에서 막 권해서 뭐 이렇게 하면 관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얼굴을 고친 거예요. 근데 이제 성형외과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다 고친 거야. 더 이상 할 데가 없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성형외과에서 자기네가 손금도 볼 줄 안다고 하면서 손금을 하자고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자 손금으로 손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손금을 너무 관상가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금을 손대면서 이분이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아무 활동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상이 좋아지겠다고 본인이 잘못 공부를 하거나 비전문가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너무 성형적으로 관상을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는 절대 금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형은 아주 정말 필요시에 한두 군데 정도가 필요한 거지, 성형으로 나의 인생까지 관상을 전부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약간의 도움을 받는 정도, 보완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공통적인 부분 때문에 꼭 굴곡이 있다기보다는 사람마다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사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운의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관상과 그 운의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그걸 못 기다려서 관상만 고치면 되는 줄 알고 관상을 미리 고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정확한 사주와 내 정확한 관상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부터 운이 오는지, 언제 운이 안 좋은지,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운이 좋을 수도 없고 죽는 날까지 운이 나쁠 수도 없어요. 그 운이 오는 때,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 때를 알고 그 시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관상을 보면 다 알죠. 그 사람의 관상이나 사주나 이름이나 이걸 이제 다 풀어보면 지금은 약간 뭐 기다려야 되는 시기고, 지금은 치고 나가야 되는 시기고, 뭐 이때쯤 사업을 하면 좋고, 이런 게 다 이제 그 사람 그 관상에서 그런 운의 시기는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은 점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 관골이라든지 또는 법령, 팔자주름 직업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손님이 딱 들어왔을 때 팔자주름을 딱 보고 아, 저 사람 직장을 옮기겠구나, 아니면 지금 놀고 있겠구나, 지금 한참 일하고 있겠구나, 이런 거는 법령이나 또는 이제 관골 보고 알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그 관골이나 법령에 따라서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모함을 당해서 좌천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건강이 나빠져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언제 어떤 시기에
때문에 일이 멈출 건지, 아니면 언제 어떤 시기에 일이 잘 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 어떤 업종이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관상가가 시키는 대로 살기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잖아요. 관상가하고 상담을 하는 건 내 인생에 약간의 참고를 하는 거지, 제가 시키는 대로 살면 아바타죠. 본인은 본인의 인생이 있는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난 그건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며, 무엇이 하고 싶은 사람인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이 기준점도 없이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전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뭘 해야 돼요? 전 뭘 하면 잘해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초중고를 가야 되고, 몇 살이 됐으니까 대학을 가야 되고, 너무 입시 위주의 그런 저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뭘 좋아하는지, 나는 예체능에 관심 있는지, 이거를 본인이 생각할 겨를이 없이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찾아주는, 많이 의논을 하는 부모님과의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미 딱 자기 기준점이 있어요. 나는 되든 안 되든, 실패를 하든 넘어지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니까, 내 인생이니까, 난 이게 재밌으니까 난 일단은 이걸 해보겠어.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두 번도 못 살고요. 그 다음에 남이 대신 해줄 수도 없는 인생이잖아요. 돈만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공부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관상이에요. 관상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고 관상이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그 다음에 가꿀 관상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럼요. 거기는 이제 왕권을 쟁탈해야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수양대군이 진짜 이제 내가 왕에 오를 자리의 상이냐를 물은 거였지만, 말하자면은 내가 이제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상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그릇의 사람인지, 이런 것도 관상에서 다 나오죠. 부처님 상은 관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흔하지 않고 귀한 상이기 때문에 좋은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부처님을 닮았네 해서 이제 부처님 상은 아니고, 관상가가 봤을 때 눈, 코, 입의 조화라든가 귀라든가 그런 비율이라든가 그런 모든 게 맞아야 되겠죠.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 부처님 상이라고 해서 부처님 상은 아니고요. 네. 물론 전생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의 업보가 보일 수도 있는데, 전생과 업보까지 가기 이전에 앞서서 현재의 내 마음의 심상을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죠. 현재 내 심상만 잘 다스려도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내 현재 심상도 못 다스리면서 업보나 전생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관상을 보고 캐치를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전문가를 만나야 되겠죠.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거는 내가 관상의 문제인지, 사주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직 운이 오지 않은 그 시기, 때의 문제인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어떤 인연의 문제인지,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인지를 아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 문제마다의 솔루션이나 그 해법은 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겠고요. 그거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사실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고요. 어떤 사람의 운명을 볼 때 통틀어서 관상, 사주, 운, 이름,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궁합, 이 모든 걸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상이 100점이라도 내가 어떤 악연을 잘못 만나서, 내 관상은 100점이었지만 그 악연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좋은 관상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레벨업이 되려면,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연과 연을 맺지 말아야 되고, 어느 정도 사주가 받침이 돼야 되고, 나의 노력이 거기에 더해져야 되고, 그러면서 운의 시기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좋은 이름이 잘 불려져야 되고, 이게 다 중요합니다. 일단은 관상은 절대로 미신이나 근거 없는 그런 것은 아니고,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학문이고요. 조선시대 때는 분명한 직급이 있는 학문이기도 했거든요. 대신에 관상이라는 분야뿐만 아니라 어떠한 전문직도 마찬가지듯이 이 분야를 접한 선생님들의 학문적인 깊이와 또 경험과 그 실력과 그 학문을 대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이것을 보러 오는 또 내담자들도 적어도 내 운명을 상담하러 오는 거잖아요. 단순히 재미로 접근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나의 운명은 어떨까? 한 번 정도 점검하고, 그리고 또
나의 운명이 어떤지 알았다면 나의 잘못된 것, 관상에서 잘못된 것 또는 나의 어떤 마음가짐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그 선생님이 주신 솔루션을 잘 이행을 해서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더 바르고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맞게 고치면서 내 인생을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